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짜잔,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첫 고백. 첫 고백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별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첫 고백하면요, 그 소나기, 그 소설 소나기가 생각납니다. 황선원의 소나기죠. 거기서 이제 윤초신의 증손녀가 이제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조약돌을 던지면서 이제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소녀는 그 소녀가 던졌던 조약돌을 주워서 조용히 주머니에 넣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녀는 바보라고 소년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고백이고, 또 소녀는 그 고백을 듣고 그 조약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죠. 네. 지금 아이들은 그 소설을 읽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소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읽어봐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요, 다른 친구들 모르게 좋아하는 친구 사물함이나 책상 서랍에 뭐 초콜릿, 뭐 조그만 선물, 아니면 뭐 편지 등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보통 그렇게 일단 다른 친구들이 모르게 뭔가 선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제 학교 교실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몰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물함 속에 넣을 수 있는가? 뭐 방법은 많습니다. 뭐 체육 시간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갈 때 뭐 좀 늦게 나가면서 넣는 방법도 있고, 뭐 음악 시간에 음악실 갔을 때 잠깐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와서 뭐 교실 가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아침 일찍 뭐 와서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예 직접적으로 학생들 이제 상담하던 중에 저한테 부탁하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 제가요 그 민철이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 편지 아이들 모르게 좀 민철이 사물함에 좀 넣어주세요. 막 그렇게. 예. 또는 뭐 선생님, 저 누구랑 짝이 좀 되게 해주세요. 왠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뭐 굳이 물을 필요가 없죠. 왜 짝이 되게, 누구랑 짝하고 싶다고 왜 그러겠어요? 예. 자, 그렇게 짝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이성 친구에게 짝이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와서 요청을 하면, 짝이 되게 해줍니까? 예, 짝이 되게 해줍니다. 용기 있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선생님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부탁한 거죠. 담임으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줘야죠. 예. 사실 초등학생이 내가 이성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표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표정만으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고백한, 그렇게 말한 아이에게 큰 수치감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두 아이를 짝을 하게 해주냐? 뭐 대놓고 짝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누구랑 짝해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다 한 번에 다 알죠. 수긍수긍 거죠. 쟤들 왜 짝을 한대?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제비뽑기로 정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뽑기로 정하는데, 그 제비뽑기를 정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짝이 바뀐 것처럼 해줍니다. 선생님, 분명히 제비뽑기인데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요?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이게 이거 학급 관리 비밀인데,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것에 이제 이름을 적어 놓고요, 이제 거기서 뽑아요. 이제 아이들이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으면 이름이 나오는 학생이 이제 자기랑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뽑았을 때 이름이 적힌 학생이 되는데, 선생님, 저 누구랑 짝을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조용히 와서 말한 친구에게는 미리 제가 조용히 알려주죠. 세 번째 막대기를 뽑아라.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막대기에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네. 혹시 이미 졸업을 한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좀 공경치 못한 제 복귀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친구들인데 언제든 짝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자, 그래서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사실 내가 누군가를, 이성을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껴지는 것, 초등 이제 중학년 이상 고학년이 된다면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아이들이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잘 모르게 하려는 걸까?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걸까? 보통은 이제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요.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움의 그 이면의 차원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두렵냐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편지를 한 통 쓰기까지, 선물을 고르기까지 사실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예. 편지를 써서 준다라고 결심하기까지도 엄청 고민을 했을 거고, 결심하고 나서 쓰면서도 몇 번을 망설였을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정말 좋아할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만약 날 싫어하면, 그리고 그걸 다른 친구들이 다 알게 되면, 그 소문을 내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알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가정이 뭐 예뻐 보이고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을 안고 갑니다. 자, 사실 이제 이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백이라는 부분은 작은 하나의 파트입니다. 또 교육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알으셔야 될 게 많은데 오늘 이 고백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첫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될 사안이 무엇인가? 첫 번째, 고백에 대한 에티켓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는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교육이냐면, 이런 첫 고백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 공개돼 버립니다. 책상에서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는데 갑자기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이 나왔어요. 그리고 책상 밑으로 툭 떨어지죠? 옆에 있던 짝꿍이 큰 소리로 말해요. 이야, 철수가 초콜릿 받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실 철수도 당황스럽죠. 다른 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야, 초콜릿 빨리 열어봐. 누가 줬는지 보게 봐. 난리가 나죠. 심지어 그 초콜릿을 뺏어가지고 들고 튀는 애들도 있어요. 편지는 누구한테 왔냐고 막 묻고 난리가 나요. 이런 때 이런 걸 처음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얼떨결에 초콜릿을 나눠주거나 또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보거나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미리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담임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감정이 읽혀질 때가 있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감정의 격동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면 이제 미리 공지를 해요.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 주변에 공개하듯이, 자랑하듯이 막 공개하지 말고 일단 가방에 잘 넣어서 집에 가서 조용히 열어보라. 그것이 용기 있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속마음을 공개한 상대방에 대한 조심스러운 에티켓이다, 배려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일단 고백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게 선물을 보내준 친구를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좋아한다는 감정이 확실하면 뭐 나름 뭐 비슷한 성의 있는 선물이나 편지로 답을 해주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하지만 너를 좋아하지는 않아 라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해주라고 말해줍니다. 뭐 직접 말하기는 좀 어려우면 또 간단히 이렇게 쪽지나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면 되죠. 간혹 내가 차버렸네,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내가 싫다고 말이야, 응? 했네, 그런 표현으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돌아서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경우, 그러한 방식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에티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고백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똑같은 것들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너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걔는 누구니? 걔 공부는 잘해? 걔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등등. 지금 뭐 맞선 봅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고백, 정말 첫 고백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걸 조금 공식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아는 데서 공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꽃 잔뜩 놓고 뭐 이렇게 밑에서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반지를 주거나 막 그런 것처럼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벤트까지 벌여가면서 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아이들이 있는데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한다던가, 아이들이 있는데 직접 선물을 준다던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또는 이제 단체 톡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SNS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학급에 여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SNS에 그냥 공개적으로 누구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고학년 학기 초에 이제 미리 이야기들을 좀 해줍니다. 가급적 그런 공개 방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지금 현재 수준의 발달 과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했는데 나쁜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공개되는 거야. 그런데 의외로 그걸 가지고 놀리거나 소문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의식 수준이 안 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한 내가 좋아하고 좋아해서 고백한 그 감정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런 상황으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공개하는 건 역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내가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그 아이가, 그러니까 고백을 받는 아이죠. 고백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 공개되는 상황을 좋아할지 아니면 당황하고 또 부끄러워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에 대한 감정 확인은 조심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되 서로에 대한 감정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이걸 뭐 좀 드러내도 되는지는 각자가 얘기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선물과 편지를 이제 보내서 그 다음에 주거나, 아니면 뭐 학교 놀이터에서 함께 둘이 술래잡기를 하거나, 뭐 미끄럼틀을 타고 둘이 같이 놀거나 해도 늦지는 않죠. 자,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아이들이 미끄럼틀 가서 노나요? 예, 놉니다. 예.
그 고학년 아이들이요, 누군가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고백을 받은 아이도 좋아하면 뭐랄까요, 조금 유치해지는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거 있잖아. 매진한 영화에 보면 뭐 누구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바닷가 뛰어다니는 뭐 그런 거 하나.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끄럼틀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제 경사면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친구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뭐 런닝맨 놀이 한다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백한 친구만 죽으라고 쫓아가서 잡죠. 예, 그런 겁니다. 그 정도는 뭐 예쁘다고 봐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고백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마 눈치를 채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있고, 뭐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편지도 쓰고 뭐 선물 포장도 하고. 그때 이런 말씀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넌 내년이면 중학생이야. 금방 고등학교 올라간다. 여자친구는 대학 가서 사귀면 돼. 알았지? 이 말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너가 거절할 수도 있어. 네, 그 사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에티켓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는 그런 한계 정도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초등학생 자녀가 이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의 첫 느낌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참 이쁘다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고백의 기회를 억압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려요. 나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요, 갑자기 대학 가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초등 시기부터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하고 혹은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주고받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학교에서 싸우기도 하는 과정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또 나 또한 좋은 배우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한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고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뚜벅뚜벅 감사합니다.